레시피를 직원들이 미세하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 빙수 메뉴를 만든다고 칠까요? 딸기를 뭐 이렇게 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정량보다도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주고, 아니면은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너무 불친절하게 행동을 했어, 그러면 괜시리 그 재료를 더 넣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깎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 소스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짜면은 그 정량만큼이 1인분만큼이 나와요. 엄청 대형 프랜차이즈니까 그것마저도 다 정량화시키는 소스 도구를 다 만든 거죠. 카페에서 사람이 만드는 일이라서 시럽도 직접 계량하고 재료를 더 넣고 덜 넣고의 차이라서, 아니면은 어떤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메뉴를 맛을 봤는데 조금 너무 단데?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도 그거를 조금 덜 달게 만들려는 성향?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는 좀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더 넣는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평가 때문에 레시피가 좀 흐트러지고 직원들마다 미세하게 다르게 된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카페들에서 일을 하면서 뭐 알게 된 점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카페를 일해봤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다른 카페들에서 여러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느낀 점 혹은 배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근데 이 위생이라는 게 카페마다 차이가 또 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있었던 일인데, 갓 20살 대학생이 돼서 카페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알바생이다 보니까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었겠죠. 근데 저는 일단 학창시절에 사회생활을 엄청 해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뭐 머리 밀고 공부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사회로 나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개념이 없었어요. 너무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흡연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끊은 지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 카페의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카페 정문에 나가서 흡연을 다시 한번, 그때 직원분들이랑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로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이제 매니저님, 직원분이 저를 창고에 이렇게 딱 쳐박고 이제 엄청난 욕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때리는 것까지는 없어도 알바생들을 좀 군기 잡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위생에 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손을 씻는 거, 그리고 재료들의 유통기한 관리라든지 재료들의 보관 그리고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카페로 넘어가니까 그만큼의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위생 관리라는 것도 사장님들의 성향 혹은 그 카페를 담당하시는 뭐 관리자, 이분들에 의해서 위생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위생 관리가 안 되는 카페에서 일을 해보면은 좀 경악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제빙기에 곰팡이 같은 거는 물론이고요, 유통기한을 안 지키는 것도 많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화장실의 관리라든지 카페의 기본적인 관리들도, 이거는 위생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손님들은 조용히 발길이 끊깁니다.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컴플레인을 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거는 정말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의 마찰, 카페 직원들의 수가 꽤 된다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직원들 간의 마찰은 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나 혼자 주방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바라는 곳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 너는 왜 그러냐 라면서 엄청난 고집쟁이 스타일로
이렇게 푸시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의 마의 곡선이라고 하죠. 그 뭐 3년차, 5년차, 7년차부터 나타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일하니까 그런 고집 상태가 됐다가 뭐 1년 정도 뒤에 풀려나긴 했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한테 왜 그렇게 좀 고집스럽게 행동했나, 그 부분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장소가 같이 중첩이 되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쌓이는 거고, 직원들 간에 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배움과 동시에 이게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고 주방 일을 보는 시선의 차이인 거지, 절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랑 뭐 행주 하나 놓는 거, 뭐 이거 만드는 순서, 뭐 설거지를 하는 거, 이게 저 사람의 스타일이 나랑은 안 맞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 저 사람 자체가 되게 악하고 이런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사장님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입니다. 저도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레시피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고, 혹은 신메뉴가 이런 게 나오면은 좀 더 장사가 잘 될 텐데 하면서 의견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절반 이상의 사장님들은 그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혹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더 큰 범위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부분을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카페를 하면서 거의 주된 거는 원두 납품 제조업이지만, 제조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원두를 만약에 한 달 동안 10톤을 출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원가를 100원을 절감했다고 하면은 10톤이면은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300원, 500원을 절약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더 넓은 범위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제안하는 하나하나의 부분을 다 캐치하면은 좋겠지만, 아, 사장님들한테 되게 즉각적으로 이거 반응을 얻는 거는 좀 신경 쓰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가볍게 제안한 거는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진짜 바라는 부분이었으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점, 커피를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안다고 이력서를 엄청나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꾸미거나 내가 자격증을 막 수두룩 빽빽하게 땄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광탈의 요소가 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저도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카페 알바를 구할 때 에스프레소 추출을 뭐 이만큼 이렇게 배웠고, 또 로스팅을 배웠고, 이만큼을 할 줄 알고 이런 거를 다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력서에서 시원하게 탈락하는 경우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싶어서 이력서에서 그거를 다 없애고 그냥 단순 대학생이고 열심히 일했던 그 경력 기간만 적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는 주르륵 다 붙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장 역할이 되고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저 같아도 너무 그렇게 이력이 빵빵하게 있으면은 단순히 카페를 봐줄 바리스타 직원을 구하는데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저희 업체의 가치관과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주장과 의견이 너무 세다면은, 혹은 우리 직원들의 뭔가 안 좋은 말로는 물 흐리기가 된다면, 이게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카페에 뭐 지원을 해야 되고 새로 일을 구해야 된다면은,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이력이 빵빵하거나 자격증도 되게 많이 땄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잘 융화되겠다라고
남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여러 곳을 일하면서 배웠던 점은 계속 이런 출퇴근만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웠었습니다. 카페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몸을 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 생활이 반복되면은 진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져요. 저도 일을 할 때 만약에 10시간 근무인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시간 동안 서 있고 움직인다는 게 진짜 몸이 힘듭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뭔가 할 체력이 남아있기가 힘들고요.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일하면 또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오늘은 너무 열심히 일했다, 맥주 한잔 하자 이러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나한테 자유 시간을 준다거나 뭔가를 소비를 더 한다거나, 너무 이 생활의 루틴에 반복에 빠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뭘 더 배우거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미래에 내가 어떤 거를 할지, 뭐 창업을 할지 다른 거에 좀 더 전문성을 기를지, 이거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내 체력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은 거를 준비하면은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막 20년, 30년 이런 카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초대형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카페 일들을 하면서 배웠던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 혹은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